예, 조국 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당대표로 돌아왔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빠진 당을 재건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혁신당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대표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남 예. 뉴스는 처음이네요. 그렇습니까? 네네. 일단은 이제 당대표로 복귀를 하셨게 된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니까 한 열흘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뭐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먼저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3년 너무 길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싸워왔습니다. 근데 그런 목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제2기를 열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당대표로 복귀를 했지만 저희 당이 아직까지는 신생 정당이고 영세 정당이고 또 그렇지만 해야 될 시대적 과제는 크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계신다. 사실 이제 내일이면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벌어진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간 정말 이 정치 상황 빠르게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듣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에 대한 야당의 비판, 시민들의 분노가 겹치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불안을 느껴서 무도한 일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생각을 해보면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전 한편으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일주기를 맞이해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축하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표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 조국 혁신당 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제 차례로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수락 연설에서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뭐 보유세의 정상화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시대적 과제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이제 최우선으로 두시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방향성을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힘에 기초해서 내란은 격퇴되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의 핵심이 집 문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집값 문제에 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취임 일성으로 그 과거에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일부 위헌이 났던 토지공개년 3법을 재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민생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을 생각이고 조만간 저희 당에서 토지공개년 3법 재추진을 위한 그 기획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의 행보를 또 보자면 죽산 조봉암 선생의 묘역도 참배를 하셨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당론 발의도 하셨습니다. 지금 뭐 우리의 삶이라던가 민생을 좀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이제 대표의 어떤 행보를 보고 이제 선명한 진보의 행보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이제 언론도 있던데요. 이런 이제 취임 직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죽산 조봉암 선생을 찾아뵌 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공당의 대표, 지도부로선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죽산 선생은 과거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농지개혁을 추진했고 그래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경자유전 원칙을 실천했거든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조국혁신당이 토지 공개념을 다시 이제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의 땅값을 기초로 한 또 집값 문제를 기초로 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인권단체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는 하지만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때가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이제 드디어 실현할 때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건대 지금 현재 여러 정당이 가치, 비전 중심으로
자신의 행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학이 아니라. 근데 조국혁신당은 저희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 즉 비전과 가치를 분명히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 축산조봉암 묘소 참배라거나 또는 인권개혁의 핵심인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거나 이런 걸 분명히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앞서 이제 취임 인사차 정청래 대표를 만나셨을 때 그 미묘한 신경전에 대해서 저희 언론이 상당히 많이 좀 주목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과거 탄핵 국면, 내란 국면에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협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개혁 문제인데 이 정치개혁이란 게 뭐냐 하면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로서 시민사회, 언론계에서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쉽게 들어와야 되고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다원적 민주주의가 국회에도 실현돼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조국혁신당은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조국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지난 대선 직전에 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당시 야당들이 합의문을 썼습니다. 그 합의문을 보면 대선 직후에 정치개혁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 대표님 방문했을 때 예. 대선 전 합의문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운전대를 잡아달라라고 부탁 말씀드렸고요. 뭐 정 대표님도 정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청래 대표님 방문하기 전에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께서 저희 당을 방문하셨는데 우상호 수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개혁 문제는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협력을 하고 말씀하신 정치개혁까지 어쨌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노력과 협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당장 이제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 대표로서의 입지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당장의 이제 숙제이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처리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이 야당 대표로서의 입지 확보는 당장은 어떻게 좀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거대 양당에 비하면 입지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의 지향은 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지율도 많이 낮아 있는 상태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못했고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죠. 그리고 최근의 조사를 보게 되면 지지율은 낮지만 당에 대한 신뢰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그 신뢰도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저희 과제이고 그렇게 자강을 통해서 저희의 실력을 기르고 난 뒤에 또 민주당 등과 서로 협력해서 같은 과제를 서로 실현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지지율과 신뢰율의 간극은 왜 있다고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계세요? 보통 여론조사 기관에서 말할 때 신뢰도는 미래에 대한 미래 지지도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규모도 적고 또 의원 수도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 초기에 조국혁신당보다는 민주당, 즉 집권당의 힘을 몰아주자. 이런 흐름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또는 하기를 꺼려하는 일 또는 반대하는 일 그렇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게 되면 현재 낮은 지지율이 하나하나 올라갈 것이고 현재의 신뢰도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이제 6개월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전략도 궁금해지는 것이 어쨌든 지금 왜 조국혁신당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전략 갖고 계세요?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은 한 3가지로 요약됩니다. 예. 첫 번째는 아직까지 정치권의 극우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또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 등 여러 정당과 연합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란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지방 분권 개헌을 같이 하자. 그래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자. 이런 게 두 번째 목표라 한다면 세 번째 목표는 지금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패도 발생하고 견제와 균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그 특정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그 특정 지역에는 꼭 후보를 내서 정치적 매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정치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매기 역할을 하시겠다. 그렇다면 민주당과의 차별화도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조국혁신당만의 이제 존재감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제 민주당이 꺼리는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제 과거 인터뷰를 봤더니 여론을 이제 호소하고 여론을 설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과거에 보시면 그 과거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지금 모두 실현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여론을 호소하다 보니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동의하게 되었고 지금 다 실현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나라 전체에 관련된 정책 그리고 각 지역 단위 정책에 대해서 조국혁신당만이 추구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뭐 지역균형 발전 정책 등이 있는데 그것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당연히 규모가 적죠. 그래서 민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설득을 하다 보면 민주당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시간을 한 2년 정도 뒤를 이제 보면은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치고 원내 2당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앞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이 구구 세력을 막아야 한다, 친윤 세력들을 이렇게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과의 그럼 차별화도 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을 제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략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국민의힘에서 배출되는 것을 막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 단계 28년 총선에서는 극우, 내란 옹호, 친윤 정치 세력이 총선에서 대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에 그 보수 그 원로이신 조갑재 선생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다가는 TK 지역에만 국회의원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TK 지역 외에 뭐 수도권, 그 다른 지역 전체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공간이 크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해서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저는 극우, 내란, 친윤 이런 세력은 0이 되거나 최소화돼야 되고 그 극우 세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현실화시키는 전략이 어떤 겁니까? 저희는 첫째는 그 민주당과 다르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비전과 정책을 국민께 호소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많이 개발해서 28년 총선에는 다 내보낼 생각입니다. 인물을 발굴하고 민주당과 좀 다르지만 이제 조국 혁신당만의 이제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물 얘기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건 대표께서는 어디에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네. 어디에 이제 출마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인데 일단 인터뷰를 앞서 이제 하신 걸 제가 보니까 열어두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 뭐 정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제 전당대회 마치고 어제 비로소 저희가 지방선거 기획단을 마련했습니다. 예.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전국의 판도를 보고 저희 후보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다 정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어디에 가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될 것인가는 최종 순간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선거에 나가겠습니다. 선거에는 나가겠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그 판도를 보신다는 그 시점이 언제쯤이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의 1차적 목표 중에 하나가 풀뿌리를 강화하는 것인데 풀뿌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정비돼야 되거든요. 예.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정리되고 나면 그때 아마 될 것 같고 내년 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년 봄쯤에는 어디에 출마하실지를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끝으로 요것만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풀뿌리 조직을 위해서 전국에 이제 많은 인물들을 이제 발굴해서 내보내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대표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인물들은 어떤 거를 좀 갖춘 인물인 것이고 그 인물들이 나가서 어떤 모습을 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에 동의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기본이고 가능하면 좀 정치 신인, 기존 정당에 몸담지 않았던 청년 여성들을 우대해서 영입할 생각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정당에 몸을 담았지만 저희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에 동의해서 새롭게 뛰시겠다는 분, 그런 경륜이 있는 분들도 모실 생각입니다. 연합군을 만들 생각입니다. 연합군이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 연합뉴스TV 처음 나오셨다고 예, 들으셨는데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정당입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에 비교하면 규모가 적은 영세정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함도 많고 또 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은 지난 그 내란 국면 또는 탄핵 국면에서 했던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제2막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 중심은 민생 개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개혁이 될 것입니다. 좀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켜봐 주시고 비판도 조언도 응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